네, 안녕하세요.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들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인사 담당자 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 메타버스에 탑승하신 분들도요. 열렬히 여러분들 환호해 주시고 또 직접 나와 계시는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께 여러분께서 솔직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 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국전력공사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인사를 또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류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인사조직처 인재채용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원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또 취업 준비생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BTS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선배님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할 텐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함께하는 인사 토크쇼는요. 좀 더 재밌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공공기관 채용의 진실을 밝히는 팩트 인터뷰 세 분의 답변과 함께 할 거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면접자의 입장이 되셔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리버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꿀팁, 바로 스포타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함께 하시도록 할 건데요. 게임 룰을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해당 기관은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팩트 게임인 만큼 선서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을 올려주시고요. 선서. 우리는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 네,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기관은 지난해 대비 입사 경쟁률이 역대급이었다. OX. 손으로 네, 표현해 주세요. 세 기관 다 역시나 역대급이셨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선 저희 회사 이제 전체 경쟁률보다는 저희 사무직군의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사무직군이 작년 하반기에 82대 1 정도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참고로 제가 입사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가 한 71대 1 정도였습니다. 와, 역시나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네, 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력원자력. 네. 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네. 전체 지원자를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13,000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네. 하반기 때 14,000명 정도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 한 100대 1 정도는 됐었는데요. 와,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평가에서 100배수를 뽑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 인원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와. 작년에 채용 지원 인원으로서는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또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시는군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쟁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그 6급 신입 13,000명이 지원했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187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특히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분야는 사무에서 경영 분야였는데 거기는 498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었습니다. 거의 500대 1을 넘네요. 정말 이게 정말 카더라 하고 듣는 이런 소식보다도 더 훨씬 더 그런 이야기들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입사를 희망하시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올해 혹시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관의 채용 제도가 전년도와 달라졌다. OX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두 기관은 또 공개 가능한 선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졸 수준 공채 기준으로 채용 절차가 완전히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뭐 서류 배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해드리긴 살짝 어렵지만, 네,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 절차에 대한 그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일단 서류 전형에서 작년에 저희가 그 사전 공개를 통해서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공고문에 담았듯이 서류 전형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변화는 아닐 거고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다면은 사전에 저희가 그 공개를 통해서 응시자분들께서 미리 확인을 해서 공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달라진 채용 제도가 있는 두 기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팩트 타임 가겠습니다. 요즘 블라인드 관련해서 정말 이건 되냐, 이건 안 되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해당 기관마다 블라인드 적용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찐 블라인드 면접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OX로 표현해 주세요. 네, 새 기관마다 지금 다 찐 블라인드를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하트 만드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트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블라인드가 어느 정도 지금 요소가 적용이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뭐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뭐 학력이라든지 또 가족상 뭐 이런 부분들이 안 쓰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뭐 인턴 했었던 기관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뭐 학교 동아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저희 기관은 이제 너무 수험생분들의 혼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모집 공고문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게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기관명은 다 언급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근무했던 뭐 지역명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출신 지역에 따른 좀 그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턴을 근무하신 기관명이나 기업명이나 뭐 정규직으로 근무하신 기관명, 기업명 모두 언급 가능합니다. 네, 자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네, 또 혹시 기관을 쓰면 안 되는 또 기관도 있으실까요? 일단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관명 자체를 아예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인턴을 하셨다 하시더라도 땡땡 공공기관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땡땡 공공기관, 뭐 땡땡 공기업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모집 요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사 지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기관과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게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2021년도 2차 대졸수준 신입사원 모집 요강 한번 보시면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기관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이 될까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비슷한데요. 그 이제 기관명을 쓰셔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땡땡 뭐 회사 아니면은 뭐 A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관명을 가려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혹시라도 그 뭐 인용을 위해서 가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면접 때는 그런 쓰신 부분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면접관들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로 쓰셨다 한들 뭐 면접관들이 그걸 알아챌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찐 블라인드 면접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마다 부캐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좀 어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너무 간절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기관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채용 공고를 정확히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공공기관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 OX. 네, 두 분께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그럼 한 번에 붙으신 건가요? 일단 저는 한수원은 한 번에 붙었고요. 와, 근데 네. 저희 타 공공기관을 지원한 적이 없는 거고요. 다른 사기업은 뭐 수십 번 넘게 떨어졌었던
있죠. 네네. 아, 네.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을 바꿔보겠어요. 다른데 이렇게. 자, 한국가스공사는 어떠세요? 와. 예, 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만 지원을 했었고 한국가스공사를 붙었고요. 사기업과 같이 붙었었는데 저는 공기업이 더 좋아서 한국가스공사가 더 좋아서 한국가스를 지원을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쯤 되면 지금 약간 난감해지시긴 하는데 우리 한국전력공사는 대체 어디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저도 좀 나름의 변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그 딱 첫 시즌에 딱 이렇게 운 좋게 한전에 붙어서 오게 됐고요. 그때 뭐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여러 군데 다 쓰긴 썼는데 최종 합격을 한 기관은 한전뿐이었고 네, 한전을 너무 사랑해서 한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궁금해서 그러니까 보는 분들께서요 한 곳을 계속 파야 되는지 다른 데도 좀 이렇게 문을 두드려봐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고요. 또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가끔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같은 분야의 다른 기관에 지원을 했을 때 뭐 이런 상황을 정해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 되게 난감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느 기관에 좀 이렇게 지금 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네. 네, 우선은 이제 공기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한 기관만 이렇게 파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기관도 같이 대비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게 이제 취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너무 다른 기관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다 보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특히 회사명을 잘못 넣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소개서 이렇게 통과를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면접에 이제 저희 회사 면접에 왔는데 뭐 예를 들어 A 기관에 기업명을 기재를 해놨다. 그러면 그건 조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기관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기업명은 꼭 이렇게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담당자님 뵈면 제가 궁금했었는데 왜 그렇게 임원 면접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항상 다른 기관에 동시에 만약에 입사를 지금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굉장히 답정너 같지만 뭔가 듣고자 하는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질문의 의도는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 그 해당 기관에 대한 이제 뭐 충성심, 로열티, 충성도? 예, 충성도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죠. 다른 네, 데가 아닌 그쵸.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그 기관에 간다라는 게 답이고요. 근데 그 답을 단순하게 뭐 너무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왜 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더듬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어필해 주시면은 좀 더 나은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친구들은 워낙 솔직하잖아요. 혹시 예상 밖의 답변을 해서 난감한 경우가 좀 있거나 그런 적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은 없을까요? 아, 네, 뭐 비슷한 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면접을 볼 때 A라는 공공기관에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한전은 아니었고요. 인턴을 했다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어필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면 그 기관이랑 한전이랑 어떤 게 조금 더 장단점이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굉장히 한 5초 정도 머리를 많이 굴렸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A 기관을 뭐 깎아내리고 한전을 올려치기보다는 조금 그냥 센스 있게 넘어가려는 의도로 그냥 그 기관의 밥이 더 맛있는데 뭐 제가 한전에 입사하게 되면 한전의 밥이 더 맛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두 기관을 비교할 때 한 기관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좀 센스 있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유연한 답변으로 또 상황을 대처를 잘 하셨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많은 지원자들이 정말 요즘에 NCS 때문에 정말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요. 세 분 인사 담당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기관의 NCS 필기 시험을 직접 풀어봤다. OX로 표현해 주세요. 당연히 아니, 안 풀어보신 거예요. 저는 제가 NCS 세대가 아니어서요. 네, 네. 제가 입사한 지가 좀 돼서 실제로 NCS 그 시험 치는 날 가서 문제를 좀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냥 처음에 보다가 그냥 안 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풀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끝까지 풀어본 적은 없지만 대충 이렇게 난이도 정도는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예전에 쳐봤던 기준이 없으니까 난이도 자체가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렵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확실히 이게 요즘에 시험 치시는 분들이 되게 잘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직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 풀 엄두가 안 나셨다 사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점수도 좀 공개도 해주시고 좀. 네, 그래서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풀어보셨어요? 네, 저도 음.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풀어본 건 아니고 제가 또 마찬가지로 필기 전형 감독을 가서 그 시험지를 같이 이제 검수하면서 풀어보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NCS 세대는 아닙니다. 저 2014년도에 입사를 해서 사실 NCS를 보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제가 요즘에 입사를 했다면은 저희가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겠다. 예, 정말 그리고 지금 요즘 취준생들이 정말 힘들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들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NCS 시험 문제 좀 쉽게 내주세요라는 바람을 가지고도 말씀드렸고요. 직접 풀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17년 말에 입사를 했는데 이번에 채용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시험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 풀어보긴 했어요. 근데 풀어봤는데도 저도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 머리가 굳었는지 두뇌전이 잘 안 돼서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만큼 문제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필기시험은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NCS 세대시다 보니까 지금 뭐 문제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어려운 NCS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NCS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같은 기관에 다른 기관에서 인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인턴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시간 들고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에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리 능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의 문제들은 뭐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강점은 이렇게 높여나가고 단점은 조금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NCS 하는데 조금 더 빨리 합격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직접 또 보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세 분과 함께하는 팩트 타임 좀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또 용기도 얻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분, 네, 이제 긴장을 더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별로 또 우리가 팩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저희가 갖겠는데요. 사전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에 좀 질문을 드리자면 입사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콕 집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콕 집어서.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뭐 태도는 뭐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회사에서는 획일화 시켜서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꼭 찍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채용 설명회에서 저희 오전에 했던 채용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에 그 핵심 가치들이 있는데 그 핵심 가치들에 자기가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얼마나 자기가 그 어떤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태도 자체는 일단 우리 회사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한들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가 항상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마냥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어필하되 너무 그 과장하고 포장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자기를 어필해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솔직하게 또 그리고 아까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뭐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부분들을 자신의 경험들을 녹여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채용 설명회 보신 분들은 아마 정확히 들으셨을 건데 그쵸? 말씀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네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도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중에 추후에 유튜브에 또 올려주실 거고요. 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도 오늘 함께 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올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관련 전공 기사 자격증 외에 우대되는 공인 자격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사전 평가가 도입이 돼서 일단은 그 한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그런 공통된 공인 인증 자격증 이런 걸로 가점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점을 매긴 다음에 필기대상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공 이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채용 설명회가 저희가 3시 10분에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우리 성우 박님께서요. 방금 아까 전에 그 한국전력 인사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질문에서 그 인턴 기관 이름 자체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기관 같은 경우도 지역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땡땡공사, 대구 땡땡공사. 자, 요런 같은 경우는 가능한가요? 질문 있으시네요. 네, 우선은 이제 지역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취준생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저희 뭐 인사 담당자분들 여기 나오신 그 차장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구 환경 뭐 땡땡 뭐 공단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환경 관련 공기업으로 기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업명이 기재가 되냐 안 되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뭐 강남지사에서 인턴을 했다 하면은 한국전력공사 땡땡지사라고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또 한국가스공사 인사 담당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졸 공채 기준으로 서류 배수도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변경될 경우에 사전에 공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한 마음이 좀 느껴져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쵸.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요. 네. 근데 배수제 도입은 공고문에 담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검토를 할 뿐이고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적용할지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제보다는 저희는 자기소개서 쪽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 나중에는 뭐 이번에는 필기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자기소개를 쓰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소소한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하면은 상반기 중에는 공고가 나갈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팩트타임입니다. 우리 한국전력공사에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전기직에 지원하고자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고민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요. 인턴 외에 AMI 일용원이나 단기 노무원 등의 비정규직 업무도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 우선 질문을 엄청 따뜻하게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본부별로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대체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채용 그 조건이 되면 그때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단기간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인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턴이랑 똑같이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쌓았으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요소는 되시고요. 만약에 너무 직무와 무관하다고 근무하시면서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나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과의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어필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셨다는 것 사실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잘 녹여내신다면 아무래도 입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바로바로 또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답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세한 답변, 세심한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성우박님께서 또 정우박님께서 이렇게 두 형제이신가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주셨고요. 자, 우리 또 이현선님께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질문 드립니다. 이번 연도에 고졸 공채가 뜰 수도 있나요? 혹시 언제쯤 뜨나요? 이렇게 나오셨네요. 네. 저희 한수원 같은 경우는 고졸 공채를 매년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뭐 대졸 수준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뭐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고졸 공채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전국 마이스터고라든지 그런 기술 전문 쪽 학교, 저희 기술 직군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고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학교장 추천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물어보신 게 이제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전체를 다 지원받는 공채 형식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 특성화고에 이제 기계나 전기전자 직군이 관련된 학과가 있는 학교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의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기술직에 지원을 하는데요. 쌍기사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실제 1차 서류 지원 시에 자격증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증의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서류 전형에서는 서류 점수만으로 합격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류 점수의 그 자격증 비율이 가장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 점수 850점 이상이면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점수를 산정을 하고, 향후에 이제 4가지 분야, 그러니까 한국사, 한국어, IT 분야, 외국어, 말하기 이렇게 각 5점씩에서 총 20점, 그리고 기술직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계열별 가점으로 20점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기사, 쌍기사를 보유로 하시면 20점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기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니 서류 점수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모집 공고를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지원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 형평 전형을 별도 채용했었는데요. 올해도 별도 채용 계획이 있는지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채용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긴 한데요. 참고로 저희가 정부 경영평가에 의거하면 그 사회 형평에 따른 장애우 채용이라든가 그 보훈 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부 기준에 맞춰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간 채용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관의 채용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팩트 타임을 가져와 봤었는데요. 사실 아직 미정이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추후에 공고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안내 말씀 도와주셨고, 또 지금 지난해 대비 우리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 만약에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박수로 함께 하셨을 텐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또 보시면서 또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리버스 인터뷰라고 요즘에 정말 인기 있는 인터뷰인데 들어보셨어요? 네, 한숨을 갑자기 쉬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리버스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자가 돼서 지원자가 돼서 여러분들 좀 입사하셨을 때 기억이 나시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합격해서 지금 입사를 하신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모범이 될 만한 답변을 대신 세 분이 지원자의 입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자세가 네.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자세를 잡고요. 자 실제로 면접을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관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에 이렇게 지원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면접 볼 때 이렇게 하시죠? 그런가요? 네, 기억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지원자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질문만 드리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인 만큼 저희가 성명을 제외하고 1번 지원자분, 2번 지원자분, 3번 지원자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관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3번 지원자, 2번, 1번 이런 순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기관의 기관 이름병을 모르겠어요. 기기관을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죄송합니다. 우리 기관에 항상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도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어서 그때 정말 가슴이 찰나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스에 그냥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스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가스공사를 알게 되었었고 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의 그리고 전공과 그리고 제 관심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그 가스공사에 입사하는 것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성우박님께서 네,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잘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수력원자력에 왜 지원을 하게 되셨습니까? 일단 저는 입사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제 죄송합니다, 차장님. 제 답변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저희 그 주변에 있는 직원한테 좀 물어보고 네, 이렇게 지원 동기를 좀 물어보고 그걸 좀 들어서 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다 안 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적은 걸 좀 보겠습니다. 네. 아유, 차장님 죄송합니다. 네, 한수원은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 회사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약한 한수원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합격이네요. 그래서 아마 네. 저희 직원으로 들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한국전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접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번 떨리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에 꼭 들어가고 싶은 1번 지원자입니다. 네, 저는 한전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 판매 기업으로서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매료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다수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학생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했고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고객 민원 응대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직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1번 지원자분께서 먼저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은 무엇일까요? 네, 한전은 이제 전력 판매 사업뿐만 아니라 송매 전망 관리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력 판매 사업을 송매 전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최저의 정전율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발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량 설비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발전량의 80%를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의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사업까지 지금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사업하면 이제 원전 수주, UAE 원전 수주랑 요 근래 이슈가 됐었던 이집트 그 단독 협상자 체결 그건 두 건을 알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이제 수력 부분에서 다른 이제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고 한수원에서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발전, 칠레 풍력 발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아니고 한수원이죠.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지원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그 안정적인 가스 도입으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을 하는 그 가스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가스를 해외로부터 도입을 하여서 국내에 공급하고 최근에는 수소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수소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인 기업으로 알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 정말 긴장되시죠? 저희가 지금 인사 담당자분들이신데요. 화면 보시면 아마 지금 실제로 지원하는 지원자인가 하실 텐데 세 분은 지금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이신데요.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을 대신 전해드리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지원자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또 세 번째 질문을 세 분의 지원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지원자를 뽑아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떤 고유성이나 역량을 마음껏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번 지원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자료 해석 능력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수의 봉사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 및 근로학생 경험들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저의 자료 해석 능력은 제가 취득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통해서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능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 양질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사무직군의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번 지원자입니다. 일단 그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대민 업무가 이제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수원에 뽑혀야 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1번 지원자 말씀하셨던 좀 중복이 되는데요. 소통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통 능력은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함양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한수원에 입사하게 되면은 그런 지역민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을 제가 한수원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사실 답변을 하실 때 지원자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대 1이면 괜찮은데 다대다 면접일 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먼저 답을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사실 똑같은 답을 해도 전혀 상관은 없나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일단 방금 제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요. 제가 할 말 앞에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근데 뭐 다들 준비를 해 오신다고 하시니까 네. 준비해 오셨을 때 이제 앞에 지원자분이 본인의 뭐 장점을 얘기했을 때 저랑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분을 그 자리에서 바꾸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오신 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얘기를 하시되 혹시나 그 자리에서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떠오르신다면 추가하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서 아예 준비해 오신 걸 싹 바꾸는 거 자체는 이제 오히려 맞아요. 면접을 더 안 좋게 방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오신 거를 좀 다듬으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준비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3번 지원자분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을 텐데 시간상.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최근 우리 기관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그 이슈에 대한 지원자들의 생각과 해결점이 있다면 직접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 또 생각 좀 하셔야 되니까 1번 지원자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최근 한전의 가장 큰 이슈는 전기 요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 유가 연동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게, 혹은 유가가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같이 떨어지게 그렇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기 요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국민 생활 혹은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다소 유보하고 인상분을 최소화시켜서 그 인상분도 분기별로 나눠서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한수원의 그 최근에 가장 주요 이슈는 이제 이집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전 수주가 이제 UAE 이후로 좀 한동안 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일단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집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면접 답변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 그냥 지원자들한테 네, 할 네. 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각 기관마다 모든 긍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기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신문 뉴스 기사에 많이 뜨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꼭 집어서 어떤 거를 알려주세요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집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가 본인 역량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거를 이슈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이슈라 하더라도 본인의 역량에 맞는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찾으셔서 연결하시는 게 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한 이슈를 원하셔서 물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슈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슈는 모든 사람이 공유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에서는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본인이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좀 유리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또 어떤 주제를 정말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요. 명쾌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답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그 직도입의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LNG 가스를 저희 한국가스공사만 독점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각종 직수입자들이 같이 경쟁 도입 체제로 변환이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경쟁 시장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최근에 개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요금제를 해서 좀 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또한 신성장 사업과 수소 사업들, 예를 들면 그 전력 사업 개발을 해외에서 한다든가, 그리고 수소 냉열 클러스터를 항만과 연결해서 그 신성장 사업을 도모한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를 도입해서 수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 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 이슈인 것 같아서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저도 그 부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께 리버스 인터뷰라는 걸 할 겁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공공기관, 그중에서도 가장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세계 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기관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면 면접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네, 면접이다 생각하시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진 시험? 네, 한전은 그 본업에 충실하다는 점이 가장 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전의 그 설립 목적이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게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게 전기를 가장 잘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면서 예전에 겪었던 태풍 외에는 정전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정전은 흔히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잠시 갔다 오거나 해도 정전을 겪어서
겪고 오는 일이 많은데 한전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장점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기가 잘 공급이 되게 이제 한전을 통해서 잘 공급이 되게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큰 만큼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분업화가 잘 돼 있어서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커리어를 좀 뭐 골라서 갈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라인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우리 공사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여기 계신 다 모든 그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SOC 사업, 그러니까 국가 기반 사업이죠. 그 전기, 가스 다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에너지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스 지금 추운 겨울에 가스 안 떼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사가 그 가스공사가 기여하고 국민 생활 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굉장한 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께서 리버스 인터뷰에 지금 응해 주셨는데요. 이제 긴장을 풀어주셔도 되고, 네, 바로 네,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합격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리버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면접관 역할도 되게 힘드네요. 질문하는 것도 힘들지만 답변하시는 세 분 어떠셨어요? 네, 우선 면접이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긴장을 하면 얼굴이 조금 빨개지는 편이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면접장에서 이제 면접자들이 오면 인솔을 하고 이제 면접자들 교육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금 더 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면접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겪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 아마 팬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직접 해보시니 어떠세요? 특히 차장님께 제가 이렇게 감히 막 면접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까지 막 들었었는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10년이 넘어서요 입사한 지가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면접을 느낀 거라서 되게 좀 부담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제가 답변하는 게 또 지원자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될까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면접 진행을 이제 하는데 이제 지원자들 왔을 때 아까 이제 한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서 그 분위기를 좀 더 편하게 좀 하면은 이제 지원자들이 답변하실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가스공사 정말 많은 답변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네, 그 면접을 저도 본지 14년도에 입사했으니까 본지 지금 뭐 8년 이렇게 됐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 그리고 진짜 힘든 점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는 면접을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그냥 뼈를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면접 보기가 두려워서 회사에 뼈를 묻는다고까지도 하셨는데요. 자, 세 분의 인사 담당자분과 함께하는 리버스 인터뷰 많은 분들에게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답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메타버스와 또 유튜브로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도 또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는요, 이렇게 인사 담당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채용의 진실을 밝혀주시는 팩트타임도 함께 하셨고요. 또 내가 면접자가 돼서 직접 이 면접에 보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읽어보는 또 리버스 인터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히나 이번에 그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우리 박람회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 스포타임인데요. 세 분께 제가 다양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질문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앞에 보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드에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답을 적으실 때 너무 민감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상 패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2022년 우리 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은 무엇일까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키워드로 안내를 해주시면 또 입사를 지금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의 인사 담당자들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올해 공공기관의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도 함께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작성을 하셨다면 직접 화면을 향해서 보여주시고요. 우리 기관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작성해 주신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키워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시태그 디지털 변환, 해상 풍력이라고 자 이렇게 미래 사업, 미래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제가 선정한 두 가지 키워드는 디지털 변환이랑 해상 풍력입니다. 우선 디지털 변화는 저희 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저희 모든 설비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인터넷, IoT 등 인터넷 디지털 설비와 결부를 시켜서 좀 업무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저희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신안이나 제주 등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두 가지 키워드로 기재를 해보았습니다. 네, 디지털 변환과 또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가 해상 풍력이었는데 제가 지금 3일째, 4일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 키워드를요 SNS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하시고 공유를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앞으로의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쓴 게 이제 안전 원자력 종합 에너지인데요. 일단 저희 뭐 미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저희 회사의 그 자체가 이제 안전적인 운전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회사가 있는 이유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은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도 계속 안전하게 운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저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 종합 에너지라고 쓴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 뭐 수소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원자력 이외에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전력 양은 좀 미비한데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늘려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자력 발전뿐만 아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중점적인 미래 사업 혹은 미래 방향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적은 해시태그는 수소 H2 코가스입니다. 일단 저희가 장기 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비전을 새로 했는데 에브리웨어 그린 라이프 H2 코가스라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희 사업령인 수소 에너지의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약하는데 이바지가 될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올해가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했고 만약에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다면 이쪽 분야가 저희 회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셔서 면접도 준비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키워드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세 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세 분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사실 어디서도 볼 수가 없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특히나 세 분이 직접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신뢰감이 들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스포타임 함께 가져보시도록 할게요. 뭐 채용 계획이나 등등은 사전에 여러분께 또 계획이 없는 경우 또 있을 경우에도 공고를 통해서 알아보십시오라고 안내 말씀드렸어요. 자,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2년 우리 기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는
자, 해시태그를 달아서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뭐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인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뭐 도전, 열정 이거 다 갖춘 사람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2022년 우리 기관이 원하는 핵심 인재는 와, 제가 즉흥해서 정말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3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써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네, 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기관의 핵심 인재는 바로 이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가스공사분 먼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가스공사 제가 해시태그로 적은 것은 직무통합 그리고 융합형 인재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입사 자체를 저희가 사실 직렬을 나눠서 사무직, 크게는 사무직 그리고 기술직, 그리고 사무직 내에서도 세부 직렬로 뭐 경영, 뭐 회계, 경제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전기, 기술, 기계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는 그러한 직렬이 중요한 것보다도 세부 직렬의 중요성보다도 이제 기술직들도 사무직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사무직도 기술직의 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인재를 저희가 찾는 방향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해시태그를 그렇게 걸었고요. 네, 그런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비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에서 원하는 인재 두 가지 키워드로 핵심 키워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22년 원하는 인재는요? 일단 저희 한수원 요 해시태그 3개는 이제 기본 상생 전문으로 지금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뭐 회사 채용 홈페이지라든지 많이들 보셨을 거거든요. 저희 회사 지원하셨던 분들은 이게 저희 회사 인재상의 머리글만 따온 거, 인재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인재, 그다음에 배려하는 상생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요게 저희 회사의 인재상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에 충실한 인재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안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상 중에서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을 보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작성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기본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한국전력공사의 올해의 인재 키워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올해의 인재라기보다는 좀 인재상을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가치 창조형 인재, 도전적 인재, 기업가형 인재, 통섭형 인재, 이렇게 인재상으로 통합을 해서 적어봤는데, 인재상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채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에도 꼭 인재상과 본인을 결부시키는 문항을 기재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재상 중에 본인이 어떤 인재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조금 기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면접을 볼 때 좀 더 면접관들이 보기에 눈이 더 가고 좀 거리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재상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재해 보았습니다. 아,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해서 뭐 팩트타임, 리버스 인터뷰, 마지막 스포타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너무나도 진심이 어린 또 진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보시는 분들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인사 담당자분께 직접 듣는 귀한 말씀들 여러분의 어떤 성공의 길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 우리 기관의 입사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재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준생분들도 힘드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하신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거라는 거를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배려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취업 준비라는 게 좀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그런 과정인데 취업 이후에도 남은 이렇게 삶이 다 있고 취업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원하시는 기업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노력하셔서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이 힘드신 거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뭐 오랜 기간 동안 취업 준비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노력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그대로 이제 좀 아직 기회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약간 버틴다는 심정으로 하셔도 충분히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도 좋은 회사 많으니까 여러 군데 지원하셔서 꼭 원하시는 회사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앞에 분들이 이미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네, 똑같은 마음이고 심정이긴 한데요. 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겨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문을 박차고 취업의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 담당자 세 분과 함께하는 오늘 라이브 토크쇼 함께 했었는데요.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를 이끌어갈 많은 청년 인재들에게 꿈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